자,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아웃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유망주인 김태형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아담 올러, 새로운 외국인 투수, 그리고 뭐니 해도 뭐 비시즌의 최고의 수학이죠. 조상우, 그리고 타자는 소크라테스 브리또를 버리고 패트릭 위즈덤을 데려왔습니다. 일단은 아담올로 선수는 제가 진짜 기대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수고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남달라요. 약간 느낌이. 김태형 선수는 뭐 신인이니까. 근데 조상우 선수는 최근에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작년에 시즌을 좀 일찍 마무리를 지었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건 계속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부상에서 좀 완벽하게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상우는 참 150을 그래도 쉽게는 아니지만 간혹 찍곤 했는데 최근에는 뭐 145, 6, 7도 사실 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패트릭 위즈덤은 저는 홈런왕으로 사실 뽑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뭐 88개 홈런을 때렸고 3년 연속도 20홈런을 때려주고 타구 속도가 진짜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공백을 저는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듭니다. 저도 홈런왕은 아마 데이비슨 아니면 위즈덤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터지면은 어마어마한 활약을 할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담올로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의 그 슬러프가 약간 스위퍼 느낌도 나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뭐 페스트볼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두 번째 세컨더리 피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 선수가 약간 그 지금까지 과정에 보면요, 딱 이 타이밍에 KBO 리그 와가지고 활약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선수가. 그래서 동기부여도 굉장히 강할 것 같고, 결국 이 새 외국인 두 명이 활약을 한다? 그러면 전 기아는 빈틈이 없는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상우까지 좀 기대치를 채워준다? 그러면 그냥 글쎄요, 90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우승을 했으니까 뭐 사실 전력 저 포지션마다 뭐 전력은 완벽합니다. 데스 차트 볼까요? 뭐 내일 양현종, 올러, 거기다가 윤영철, 김도현, 황동아, 임기영, 이리 선수도 재활을 하고 있는데 빠르다고요? 캠프에 갔습니다. 일본 캠프에. 물론 거기서도 재활을 이어가는 거긴 하지만 또 불펜도 했고. 그러니까요. 양현종 올러 뭐 내일까지는 확정이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선수를 잡았다는 거죠. 맞아요. 뭐 메이저리그 간다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 배팅을 세게 했잖아요. 거의 더블로 배팅했으니까 내일을 잡았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아 타이거즈는. 완벽한 1선발이라고 사실 봐야겠죠. 평균 자책점도 1위를 차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위즈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야수 쪽으로 이제 이우성 선수가 기존에 외야를 봤던 선수라 이우성, 최원준, 나성범 나쁘지 않은 사실 외야 라인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뭐 3루간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김선미 선수까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3할을 때렸던 선수니까. 위즈덤 또 장타를 또 갖고 있는 선수고, 그런데다가 김태군의 한준수면 이거 참 주전 포수와 백업 포수의 조화도 굉장히 좋아요. 이 팀은. 그런데다가 백업 보세요. 지타 아래 보면, 지명타자 아래 보면 변우혁 선수 있죠. 황대희 선수는 뭐 캠프를 안 갔기 때문에 사실상 기회를 많이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창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좌투수가 나왔으니까 출루율이 또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박정우 선수는 또 나름대로 역할을 또 잘해주는 선수고, 김원영 선수는 뭐 수비에서 일가견이 또 있는 선수고, 야, 그러고 보면 참 기아가 정말 어느 한 포지션 아킬레스건이 없네요. 밸런스가 참 좋죠. 그러니까 이게 백업 선수들 보면요, 이 백업 선수들은 단순히 백업이 아니라 역할을 딱 할 게 딱 정해지는 선수들이에요. 김호령 수비고요, 고종욱 대타고요, 이창진 선수 뭐 투수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이게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한준수 선수 타격 좋고요. 이게 단순 백업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상황에 맞춰서 이 선수를 막 넣을 수 있는 그런 백업 선수들이에요. 주전은 뭐 막강하고요. 그래서 이 야수진의 균형이 굉장히 좋고,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수비인데, 작년 뭐 최다 수비 실책을 하긴 했는데, 이 수비 변수만 빼면은 이 주전과 백업의 이 균형이 너무 좋다. 매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수비 실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면 그 수비 실책으로 인해서 팀 성적이 좌지우지가 돼야 사실 변수인데, 최다 실책을 하고도 1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타격 힘으로 그냥 뭉개버려요. 기아는. 뭐 간혹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뭐 폭발하니까 타선이. 굉장히 무서운 타선에 점수 많이 줘도 자
점수 더 뽑으면 돼. 가봅시다 하면은 막 비기닝 만들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팀입니다, 진짜. 저는 이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거리를 좀 제가 준비해 왔는데. 좋습니다. 예.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그러니까 FA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게 오히려 왜냐면 이제 욕심이 과할 수 있거든요. 오래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7명의 선수가 지금 FA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다급한 마음에 또 아니면 오버페이스가 돼서 혹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전력이 뭐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치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뭐 또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FA를 앞둔 선수들이 많다는 부분이 좀 걱정거리로 자칫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2009년 그리고 2017년 우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가 5위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우승을 저주 했는데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 우승팀에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까? 아니 요게 이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아니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뭐예요? 아니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때도 당시 분명히 좋은 최상의 전력으로 우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2009년, 2017년도 분명히 최상의 전력으로 우승을 했는데 다음에 꼭 5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걱정이 좀 됐는데 이걸 이제 양현종 선수인가 알고 있더라고요. 다 선수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조보명 감독이랑 김기태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이범호 감독이 좀 잘게 또 매끄럽게 좀 올해는 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만 급하게 지금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게 좀 걸려요. 항상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 이후에는 5위를 했다는 게 좀 걸리고 예비 FA가 좀 많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치지만 않는다면 이 팀은 올해도 우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구단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기아 시절 되고 나서 우승하고 나서 다음 해에 너무 그러더라고요. 다른 모습 보여줬다. 그래서 전 또 조상우를 데려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징크스를 좀 어떻게든 깨보려고 하고 기아 내부적으로 심지학 단장이 냉정히 진단했을 때 우리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뎁스의 그 맥스치는 지금이다. 작년과 올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또 우승하려고 해야지 몇 년 지나면 이 뎁스가 아니게 된다라고 그렇죠. 냉정하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엄청 뭐 전력 질주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모든 팀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저 RP에 있어요. RP. 예, 불펜 좀 RP 죠.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RP. 조상우 빼고 봐도 와, 한 저거 6-7명 정도가 보이네요. 저는 곽도규 선수 진짜 네. 작년에 인상 깊었습니다. 자완이죠. 네. 임기영, 롱리프, 사이드암이죠. 네. 조상우 마무리 투수 경험 있는 선수죠. 정혜영, 최원서 백세이브, 전상현 8회 확실하죠. 곽도규 누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지민 선수가 조금 걱정이 되죠. 왜냐면 지난해 조금 안 좋았거든요. 네, 재작년에는 맞아요. 좀 좋았는데. 네. 근데 김기훈 선수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이 필승조로 넣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이준영 선수는 원포인트로 확실한 선수고. 네. 그리고 보면 좌, 언더, 우가 다 있고 밸런스가 참 좋죠. 또 연령대도 좋아요. 네, 젊고 그리고 선발진 구성에 따라서 뭐 임기영 선수가 또 가서 롱 할 수도 있는 거고 김도현 선수가 또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선발 불펜 구성이 굉장히 좋고 저 불펜은 진짜 많은 팀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조상우 선수만 정말 기대한 컨디션에 올라온다? 와 그러면 저 불펜은 저 어떻게 상대합니까? 제가 저거?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김도현 선수라든가 황동아, 뭐 임기영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만약 선발 로테이션 빠지게 되면 이제 저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저기도 사실 피가 터져요. 네. 그러면 엔트리를 정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투수의 엔트리 자체가 투수 원래 13명 정도잖아요. 네, 너무 빡빡해져요. 이 아. 13명 정하기도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네. 와 쉽지 않아요. 제가. 근데 위즈덤이 홈런 또 쳐주고 한다. 터진다면은 이거 정말 뭐 40개면 좋지만 30개만 가더라도 네네. 와 이 타선은 전 그래서 그냥 1최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기아 우승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 우승을 다른 채널에서 한 번 꼽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아킬레스건은 진짜 없어요? 근데 그건 있는,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이상하게도 기아는 계속 부상자가 나와요. 그렇죠. 네, 정말 이거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통합 우승을 했는데도 부상자가 계속 나왔어요. 부상 리스크를 해지해서 결국은 우승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약간 징크스 아닌 징크스로 지금 부상 악령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올해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해 보여요. 거기에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승 다음에 그 징크스 깨야 한다니까. 두 가지 징크스예요. 네, 두 개예요. 우승 다음에 징크스, 우승 부상 다음에 징크스. 강태의 저주. 이게 참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력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이게 좋은 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약점이지? 뭐지? 이거 찾게 돼. 아, 그러니까 뎁스하다 보면은 뭐 그렇죠. 없잖아요, 약점이. 저 뎁스로 어떻게 그러니까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다 또 이범호 감독의 뭐 형님 리더십, 감독 네. 리더십도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기는 선수단 케미가 정말 좋아요. 좋으니까요. 감독과 선수 간도 좋고 네. 그 양효정, 나성범 선수를 중심으로 한 케미도 좋고 최용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케미도 좋고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컸다고 왜 작년에 양효정 선수 그 내렸을 백허그? 때 백허그. 예, 그때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감독이 팀의 얼굴인 선발 투수를 내리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선호여 보였을 때 감독이 어떻게 대처냐도 어려운데 이거를 굉장히 기민하게 잘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허그를 한 다음에 경기 끝나고 둘이 만난 자리에서 서로 미안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이 팀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진 거거든요.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이 팀의 불안 요소는 없구나. 최소한 케미스트리적으로 불안 요소는 네. 아예 제로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독과 선수가 또 나중에 마주해서 서로 미안하다고 합니까? 맞아요. 예, 그걸 보고 와, 뭐 흔들릴 부분이 그러니까요. 없네. 이런 생각이 아내한테도 들더라고요. 백허그 하기 힘든데. 아 그렇다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아니 그래서 아니 정말 근데 네. 이 팀은 진짜 단점을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네. 그때 자칫하면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 대처를 먼저 이범호 감독이 잘했고 그 뒤에 또 이범호 감독과 양현종 선수가 또 잘했다, 잘 수습을 풀었다. 잘했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술술 풀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굳이 좀 저 약점을 좀 찾자면 패트릭 위즈덤을 좀 걱정을 하니까 새로 오는 선수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장타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는데 만에 하나 이제 그 확률이 높지 못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위 타선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그 소크라테스의 강점은 팀에 잘 어울리는 융화였잖아. 맞아요. 네. 되려 케미스트리를 깨게 되면 이게 물론 팀에 큰 그 악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전력에 완벽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타순이 약한 팀에서 외국인 타자가 부진하다. 이러면 크죠. 그렇죠. 도드라지죠. 그런데 네. 희한은 이 팀은 그렇죠. 홈런치 선수 많아요. 위즈덤이 못 쳐도 뭐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3할 타자. 소크라테스가 좀 부진했을 때도 맞아요. 뭐 헤쳐나왔어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즈덤은 터지면 좋고 안 터지면 다른 애 치면 돼.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편한 거죠, 사실. 네. 근데 그 정도의 역량을 다른 선수들이 갖고 있어요. 나성범, 최원준도 거의 3할에 가깝죠. 네. 그렇죠. 이우성은 뭐 좀 아쉽지만 부상 때문에 그랬고 김도영, 박찬호 3할 타자고 김선비 3할 타자고 뭐 김태구 한 주수 나가도 그 잘하고 맞아요. 진짜 뭐. 그러니까 만약에 위즈덤이 못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메워주게 되면 그 공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타선이 약한 팀은 그게 커 맞아요. 보이죠. 그렇죠. 외국인 타자 타자 못 해버리면은 더 두드러지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위즈덤은 초반에 좀 안 좋아도 묻어갈 수 있다. 좀 더 묻어갈 그래도 수 있다. 편하게 기회를 좀 더 어쨌든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좀 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되는 것 같고. 저는 진짜 궁금한 건 김도영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얘기를 해야죠. 뭘 더 보여줄까 과연? 네. 어떻게 할까? 뭐. 40, 40? 예. 근데 이게 또 40, 40이 말이 40, 40이지. 그럼요. 이 KBO 리그 역사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예.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두는 게 맞는 일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뭐 MVP니까. 네. 그리고 젊은 선수니까. 예, 뭐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범호 감독이 최근에 이제 그 뭐 다양하게 이제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이야기 하던데요. 되려 그 김도영을 상위 타선 더 많이 치라고 배치했던 게 본인에게나 팀에게나 좀 악재였던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맞아요. 뭐 우승을 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개인 기록만 놓고 보면 그랬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2번이나 3번이나 뭐 타석수에 뭐 상관은 있겠지만 김도영 선수가 오히려 그냥 3번이 좀 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박병호 선수가 4번에서 2번 그렇죠. 치다가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감독한테 네. 직접 얘기해서 타수 다 바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고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해도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민감한 부분을 사실상 오히려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김도영 선수가 3번에 오신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번에 그냥 기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저는 이 그러니까 기대감을 어떻게 좀 떨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주류의 중요한 시선 막 네. 이런 게 사실 맞아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김도영은 지금 단숨에 KBO 리그 한국 야구의 얼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슬기롭게 좀 적응을 하느냐, 헤쳐나가느냐. 그렇다면 김도영 선수는 모르고 당장 올해가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또 테임즈 이후 두 번째로 40, 40을 해내지 않을까요? 네. 기본 뭐 30, 30은 찍고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30, 30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0, 30은 난리 나는 건데 원래. 대단한 30, 30은 와 엄청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해야지. 이거를 네, 지금 이렇게 너무 생각하니까. 빨리 해버리니까. 아니, 그런데 앞으로 30, 30을 기본적으로 찍을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면 김대웅 선수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김대웅 선수는 그냥 나름대로 김대웅 선수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앞으로 30, 30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랑 인터뷰를 해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선수답지 않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인터뷰 해봤는데 딱 관심이 스타 기질이 본인한테 보여요. 예. 있다고 자기도 느낀대잖아요. 그게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 대신 안 될 때가 있으면은 잘 될 때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 뭔가 이 야구 선수의 적합한 멘탈을 태어났을 때부터 갖춘 건지 모르겠는데 그 멘탈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돼요. 저도 그 느낌 받았습니다. 예. 야구가 굉장히 그거잖아요. 맨날 해야 되는 스포츠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사실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스포츠라서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 이걸 좀 벌써부터 좀 터득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수비 실책 30개 하면서 성공 맞아요. 네, 그거 보면은 보통 멘탈은 아니거든요. 네. 수비 실책 뭐 할 수 있지? 내가 홈런 치면 되잖아. 맞아요. 네. 뭐 수비 실책으로 내준 점수 내가 공격으로 뽑을 수 있.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공할 만한 저는 공격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되려 김도영 선수 수비 실책하면 기대가 돼요. 타석에 맞아요. 그걸 만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홈런도 보면은 클러치 홈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작년에 보면 진짜 필요할 때 친 홈런이 많았고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주위의 기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도영이.